먼저 치킨 들어가야죠. 기사님이 오시고 제가 89년 맹공됐다가 깨어난 지 3일밖에 예매티도 중요해요. 이게 다 번호예요? 아 이거 다 찍어야 돼요? 네. 이런 0329 03 야 세상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전화 예매까지 한번 해봤는데 나온 건가요? 우리 4명이 보니까 다 나와야 되잖아. 아 이렇게 나와요? 합쳐져서? 요즘은 4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티켓 받고 싶으면 너무 우리 찢어갔나? 진짜 그렇구나. 4명이 몸이 많이 저희는 그 재미없다는 배트맨 대 슈퍼맨을 보러 여기 CGV 용산까지 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DC가 망하는 바로 현장에 와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아니 재밌게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없대. 나 어떡하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DC가 망하는 자꾸 이렇게 아니 저는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일단 기대를 하고 보시는 분과 네.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로 볼 사람과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끝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올지 아니면 밝은 표정으로 생글생글 나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집에 가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 나 DC 망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안 망할 것 같은데? 너무 선정적이었어요. 저희가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고요. 네, 그러네요. 영어에 추워가지고. 2시간 반 정도를 봤는데 제 결론은 평을 받을 좀 굉장히 우호적으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안 되네. 아 이건 안 돼. 완전히 둘이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괜찮다고 기대하고 오신 분은 이건 너무 이거 게임 내고 원심이 있어요. 네네. 아 이런 생각으로는 자세한 얘기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그런 분들 기분이 아니야. 그때 끝나고 나오실 때 표정이 정말 CGV에 의자를 때려 부실까 벽에다 불을 붙일까 거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직전까지. 네. 직전까지. 그 유순하신 성관장님이 막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리고 막 그 카메라를 들이대는 바람에 말을 참으셨다가 이제 촬영 감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뒤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쓰레기 같은 뭐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욕이 나오는 건데, 야 이 상태로 앞으로 저스티스 리그를 어떻게 끌어갈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가장 이 배트맨 대 슈퍼맨을 기대하는 게 아무래도 저스티스 리그와 나머지 그 슈퍼히어로들, 네. 원더우먼이나 그다음에 아쿠아맨, 그다음에 사이보그. 네, 사이보그, 또 플래시. 플래시까지 네. 기대를 하는데 이거는 기대할 필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네.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굉장히 기분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러셨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생각보다 재밌어요. 맨 처음에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영화를 보다가 잘 안 자는데 잤던 영화가 공교롭게도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입니다. 뭐죠? 300. 아 300. 원은 그나마 잘 그러면 버티면서 봤어. 2가 잭 스나이더 감독 영화였던가요? 아닐 거예요. 와 2는 정말로 그냥 완전 쿨쿨 잡고 300도 사실 그렇게 CG로 완전히 떡칠을 하는 게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맨 오브 스틸은 생각보다는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잭 스나이더가 영상 중독자예요. 아 그렇죠. 네, 무슨 뭐 이렇게 그 칠을 많이 가상의 해놓죠. 네, 가상의 영상의 중독자인데 맨 오브 스틸에서는 그나마 예를 들면 맨 오브 스틸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슈퍼맨이 그 비행을 하는 장면에서 네. 꾹 하고 날아간다거나 어떤 그런 그다음에 비주얼들. 펄럭이는 거 모습이 그림자가 땅이 막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는 가만히 있는 채로 그렇죠, 펄럭이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를 굉장히 효과를 잘 냈어요. 영상미가 있습니다. 괜찮았고 적당하게 슈퍼맨이 고뇌했어요. 네.
그리고 음악도 뭐, 어디서 슈퍼맨 맨 오브 스틸에서. 스틸에서? 그래서 이제 적당히 고민도 하고 적당히 그 조금 뭐랄까 슈퍼맨의 역사도 잘 끌어들이고. 네. 그리고 특수 효과도 뭐 사람들은 과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크립톤 행성의 그 알갱이들이 모여서 공중에 무슨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네. 이런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저는 신선했고 괜찮았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는 기대를 했고 네. 그리고 기대를 안 하셨던 네, 전혀 안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나왔을 때 네. 기대가 와장창 깨졌고 네. 저는 아무 기대 없는 곳에서 어떤 희망의 싹이 이렇게 나온. 희망이 있기는 해요. 희망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가 망하진 않겠구나. 망하진 않겠구나. DC가 망한다 그래서 왔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망한다기보다 그 지지층이 떠난다. X됐다. 예, 이제 저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영화에 대해서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네. 어디서부터 들어갈지 한번. 우리가. 저희가 이게 개봉한 지가 지금 이틀 사흘밖에 안 됐고 네. 저희도 어젯밤에 봤기 때문에 아직 그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는지 일단 우리가 예고편에서 나왔던 그 중요 씬 위주로 그 살을 조금만 붙여서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중반 이후의 스토리는 얘기 안 하고 중반 이후 앞에는 얘기는 괜찮습니다. 앞에는 쭉 나오고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한 편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 말도 약간 물뚝심송님 스타일인데 뭐 하시려고? 필링이 떠올라. 필링. 필링? 마지막 대사 기억 안 나요? 우리끼리 필링. 배트맨이 딱 그 얘기하잖아요. 준비해. 왜요? 느낌이야. Feeling, nothing more than feeling, trying to forget my. 스타워즈에서 I have a feelings of bad love. feeling about this 하는 것처럼. 그렇죠. feeling.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이 배트맨의 그릇된 느낌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약간 스토리상의 암시를 줍니다. 내가 느낌이 안 좋아할 때 보통 스토리상에서 뭔가 느낌이 안 좋다고 하면 그 일이 벌어질 것처럼 사람들 머릿속을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노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영화 끝났으면 그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뭘 굳이 뭘 연결을 시켜. 어차피 아니 그거 똑같아요. 딱 끝나자마자 악당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꼭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왜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서 그렇게 결말이었다가 완전히 세된 경우 있잖아요. 요다가 다스몰 죽은 다음에 저놈이 한 놈이 더 있어. 꼭 나타날 거야. 그런 복선을 그 작품 내에서 하면 되는데 작품에서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 때도 복선을 깔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떡밥이라고 하죠. 어쨌든 느낌으로 모든 걸 다 망친. 네. 그 배트맨의 느낌으로 시작해서 배트맨의 느낌으로 마무리 짓는. 영화계에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첫 등장 화면에 물이 등장하면 그 영화는 개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이 나왔나요? 근데 이 영화는 안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물이라는 속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게 형체가 없고 고체가 아니고 액체고 애매모호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첫 장면에 등장시킬 정도의 감독의 성향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요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식의 떡밥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떡밥을 넣으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번 배트맨 대 슈퍼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앞에서부터 맨 뒷장면도 지금 떡밥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 영화가 2시간 40분이 조금 넘는 영화인데 앞에 1시간 40분은 그냥 잘라내도 됩니다. 그 얘기 하셨어요. 네. 앞에 1시간 그래서 저는 보면서 계속 재미가 없길래 정말 재미없습니다. 초반에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정말 무념무상의 경지로 뭐 몰핀 주사 같은 거라도 놓고 들어가셔야 견디지 정말 초반에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까지 재미없을 것인가 제가 참고 또 참았다가 뭔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시계를 봤더니 1시간 25분쯤이 지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잘라내라. 1시간 10분 마지막에 1시간 10분만 했으면 진짜 재밌을 영화였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는 봤어요. 네. 단지 실망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망을 안 하려면 앞에 1시간 반을 떼어내야 돼. 아니 그 1시간 반에서 전체를 실망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영화를 통째로 다 어떻게 보면 볼만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마치 설명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앞에 1시간 반이 재미없는 이유가
이 모든 그 DC의 세계관을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설명시키기 위해서 뭐 한 중요한 히어로가 한 컷만 등장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저스티스의 시작이라서 앞으로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 나온 영화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스티스 리그에 나올 만한 인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안 보여줬어도 됩니다. 그냥 이건 배트맨 대 슈퍼맨이잖아. 둘이서 싸우게 하면 되잖아. 근데 다른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 영화에 나올 사람들이 미리 저 이번 다음 영화에 나와요.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났던 게 세련되게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너무 유치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영화의 시작부터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드디어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워너 특유의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적었어요. 잊어버릴까. 네, 저는 배탈이 나가지고 오늘 계속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어저께 본 거를 되새기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영화는 그대로 여기서 나요 여기서 난다고 여기서 그 어둡게 시작하죠. DC의 특유의 로고가 나오면서 그렇죠. DC의 로고도 어려워. 어두워. 마블은 어둡죠. 확 하면서 빨간색으로 마블 뭐 이렇게 나오는데 DC는 검회색 이런 색깔로 장례식 장면이 그거 나오잖아요. 얘기해도 되죠? 스포주의라고 계속 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례식 장면이 나온다는 게 스폰가요? 배트맨 영화 모든 배트맨 영화와 만화와 드라마는 첫 장면이 부모님 죽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없어. 아니 배트맨 다 알아. 부모님 죽었다고. 아니 이건 부관 참시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또 꺼내서 또 죽이고 또 꺼내서 또 죽이고 또 꺼내서 또 죽이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나 배트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 배트맨 부모님 죽는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요번에 길었어요. 너무 굉장히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행렬이 있고 길고 거기서 6분 잘라내도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배트맨의 첫 장면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배트맨 영화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박제와의 조우를 보통 한 20분에서 30분을 그려내는 거를 5분 만에 압축해서 또 보여주죠. 제가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서 요즘에 드라마 네.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트맨 시리즈구나 하고 클릭을 해서 봤는데 첫 장면이 뭐냐? 또 부모님이 죽어. 계속 죽죠. 그래서 그냥 보다 껐습니다. 나 그 다음 안 볼래. 너무 지겨워. 배트맨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게 사도세자 죽었다고. 나올 수밖에 사도세자 없는 게 정말 이건 거의 사도세자 얘네 얘기 몇 번을 입장에서는 들어. 제작사 입장에서는 배트맨이 어쨌든 슈퍼맨을 시비를 걸잖아요. 슈퍼맨한테. 배트맨이 시비를 걸어요? 슈퍼맨이 걸어요? 배트맨이 슈퍼맨한테 시비를 걸죠. 배트맨이 생각하기엔 슈퍼맨이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트맨이 슈퍼맨을 위험하다고 규정을 내리니까 계속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는 영화의 첫 장면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초반이니까. 영화는 맨 오브 스틸. 슈퍼맨을 다룬 잭 스나이더 감독의 전작 맨 오브 스틸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크립톤 행성의 조드 장군 휘하의 부하들이 이제 행성 지구 위에 뉴욕에다 하나 인도양에다 하나 해가지고 이 완전히 중력파를 서로 쏘면서 그래서 지구의 전체 기후를 바꿔놓는 이 테라포밍을 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뉴욕시가 엉망이 되고 영화에서 메트로폴리스 시입니다만 엉망이 되고 하는 과정이 맨 오브 스틸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이 배트맨 대 슈퍼맨의 첫 장면은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하죠.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배트맨의 과거가 나오고 네. 배트맨의 나레이션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그 나레이션이 행복한 때가 있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처럼 완벽한. 그렇죠. 이- 하지만 이- 이제 뭐 지속되지는 않았다고 네, 끝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잘 외우셨나요? 적었다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맨 오브 스틸의 마지막 장면. 네. 거기서 어쨌든 슈퍼맨은 조드의 휘하에서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조드와 싸우면서 지구가 폐허가 된 건데. 그렇죠. 조드 장군하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렇죠. 드래곤볼의 뭐 베지터라든가 마인부하고 싸우면서 그냥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됐는데 메트로폴리스가 쑥대밭이 되죠. 근데 배트맨이 그거를 가지고 슈퍼맨한테 계속 시비를 걸죠. 왜냐면 그때 브루스 웨인 소유의 빌딩이 하나 작살이 났고 근데 그거를 더 얘기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죠. 더 얘기하면 스포일 것 같아요. 왜요? 거기 그 있잖아요, 걔 다치네. 걔가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다치네. 네. 걔가. 네, 중요한 인물입니다. 거기서 하여튼 무슨 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 직원을 다치게 하고 자기 빌딩을 폭파시키고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저놈이
더 큰 힘을 가졌다가는 나중에 저놈이 약간 머리가 돌아버리면 슈퍼맨이 머리가 약간 이상해지면 우리는 인간은 다 죽는구나 이런 어떤 공포심과 그냥 거기서 나오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러니까 얘가 시비를 건 거죠. 너 나와라. 슈퍼맨이 잘못한 거죠. 그걸 왜 다 때려 부셔? 아이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싸우다 그렇습니까? 보면. 그렇죠. 싸우다 보면. 아니 학창 시절에 많이 네. 싸워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싸우다 아니, 보면 옆에 애들 막 좀 많이 두들기고 욕만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욕만 했어요. 그러면 네. 조드 장군하고 슈퍼맨도 욕만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야 이 크립톤 대가리 그러니까 같은 말 이러면서.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쪽에도 피해가 나고 네. 만약 예를 들면 독일하고 영국하고 전쟁했는데 독일이 폭격했어요. 네. 그랬다고 해서 처치를 욕할 수 없듯이 제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그런 하는 전쟁이라고 거기 했을 때문에 때, 네, 그렇죠, 그렇죠. 민간인이나 네. 뭐 부수 뭐 이런 그 그러니까 부작용들은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검사해야 그러니까 된다. 3,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슈퍼맨이 사실 만약에 네. 조드를 안 막았으면 그냥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트맨이 안 좋은 느낌 때문에 계속해서 슈퍼맨한테 한판 붙자. 서서히. 제가 보기에는 네. 배트맨이 슈퍼맨이 나름 지구를 구해주고 있는데도 배트맨이 그게 불만인 이유는 원탑을 뛰고 싶은 거야. 이 학교의 짱은 나야. 이랬는데 그럴 수도 있죠. 슈퍼맨이 맞아요. 나타났고 네. 자기가 넘버 지역구는 2가 된 달라고, 거예요. 지역구는 달라. 넘버 1에서 넘버 2가 된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배트맨은 고담시티에 살잖아요. 슈퍼맨은 메트로폴리스에 삽니다. 그런데 고담시티에 빌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메트로폴리스에 빌딩이 있었더라고. 뭐 아니 지역이가 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 시에도 있고 남의 시에도 있고 뭐 그렇죠. 많죠. 네. 네, 그리고 많죠. 우리는 배트맨이 살고 있는 고담시티와 슈퍼맨이 살고 있는 메트로폴리스가 서로 다른 도시고 미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엄청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우리는 이제까지 해왔고 했겠지만 영화 속에서는 고담시티와 메트로폴리스가 상당히 가깝게 나옵니다. 그냥 보면 보여요. 그래서 저쪽에서 배트맨 막 이러면서 배트맨 그 램프를 키면 메트로폴리스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설정은 이 두 개의 작품이 이제까지 다른 작품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합쳐서 이런 세계관이 합쳐지는 작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정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 코믹스가 1960년에 저스티스 리그가 처음에 나왔는데 만화책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쯤. 그 전에 이제 배트맨하고 뭐 슈퍼맨이 싸우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면서 계속 세계관의 충돌을 뭐라지 캘리브레이션 조정을 하면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영화는 배트맨 대 슈퍼맨은 그 두 세계관을 얼마나 말끔히 이어붙이냐가 관건인 영화입니다. 어벤져스는 원이 굉장했어요. 마블이 만든 어벤져스는 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가 좀 이상했지. 근데 왜 원이 왜 좋았냐면 제 생각에는 그 모든 다른 캐릭터의 얘기를 그 짧은 시간의 영화 안에 이음매가 아주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게 너무 잘 합쳐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배트맨 대 슈퍼맨 영화가 호평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제가 떼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시간 반 동안 이음매가 군데군데 이어. 아니 내가 비싼 코트라고 입었는데 나 누더기야. 1cm 간격으로 누더기야.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50편짜리 CF를 이어서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어지질 않고 앞에 1시간 반 동안 이 장면 보여줬다 저 장면 보여줬다 이 사건 터졌다가 저 사건 터졌다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다 저게 중요하다고 그랬다가 얘가 포커스 맞췄다가 제가 포커스 아니, 맞췄다가 다 이혼은 져요. 제가 보는 건 다 이혼은. 그거는 지는데. 이제 좀 아시니까 아니, 워낙에 그러니까, 코믹스나 이전 아니 세계관을 그걸 몰라도 아시니까. 그러니까 영화학적으로 영화학 어떤 영화적으로 이혼은 지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영화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차용해서 그래요. 영화의 이미지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뽑은 게 마피아 영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크 환타지. 뽑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그 연상되는 시간은 그렇죠. 9.11 다큐. 아 그렇죠. 9.11 다큐도 클로버필드. 클로버필드 외계인들이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요? 거기서 바다에서 건질 때 사막에서 엑소시스트 비기닝에서 그 악마의 성적 발굴을 할 때, 발굴할 그렇죠. 고고학 발굴 같은.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 네. 그 9.11 그 저기 아랍에서 싸우는 영화의 네, 모든 그렇죠. 모습이고. 미군이 그쵸? 이제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가서 그리고 엑스파일 엑스파일 거기서 그렇죠. 하고, 정체를 밝히거나. 소우 소우요? 경찰 딱 나와가지고 다 숨어 있다가 갇혀져 있고 갇힌 공간에서 이거 스포. 아유 아니 레드카드 아니요 그냥 그다음에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야. 그 씬을 그대로 아니 영화 러브 스토리 그대로 네. 완전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뭐하고 여자의 고뇌 007에서의 어떤 파티 장면
왜 악당들이 아우 좀 영화 볼 때는 좀 네. 진동으로 해주세요. 그 현금을 누가 쓰고 있네 지금? 입금이 됐구나. 그 좋은 소식입니다. 아 입금됐답니다. 21,700. 어디서 입금돼? DC에서 입금해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포스에서. 마블에서 입금해 준 거 아니야? 박물관 그거예요. 007 아니. 파티. 예를 들면 렉스 루터가 모아놓고 자랑질하잖아요. 아 그쵸. 악당들이 있고 007 피어스 브란슨이 나왔던 영화들 보면 그 악당들이 그 미디어 재벌 무슨 재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무슨 쇼맨십을 그쵸, 하죠. 그리고 배트맨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맨 오브 스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슈퍼맨 원래 슈퍼맨 영화와 세계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역 렉스 루서. 네. 렉스 루서입니까 루터입니까? 저 어렸을 때 슈퍼맨 영화 전 봤을 때는 루터로 할게요. 렉스 루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렉스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뭐라 그러죠? 어린 나이에 그 역시나 금수저예요. 부모님한테 굉장히 큰 재산을 물려받고 이제 독지가로 활동을 하는. 그래서 필랜스로피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독지가, 자선가, 자선사업가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파티를 벌입니다. 그거는 배트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금수저야.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봤던 플롯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 네. 미션 임파서블 어디로 가죠? 브루스 웨인이 거기 가서 트라이에서 잠입을 해가지고 붙이고 또 이쁜 원래 여자가 그런- 차 타고 훅 가고 네 그런 응. 약간 캐릭터죠. 그리고 더 셀. 더 셀은 무슨 영화예요? 그게 그 꿈에서 네. 들어가서 범인을 잡는 거예요. 아, 제니퍼 그런 영화가 로페스가. 그러니까 거의 꿈과 현실의 악몽을 교묘하게 하는데 영화가 기억나시는 거예요? 제니퍼 로페즈가 기억나요? 둘 다 기억나요. 아, 네. 네. 그 거기 배트맨이 악몽 꾸잖아요. 아, 그렇죠. 더 셀. 이번 영화에서 이게 스포는 아닙니다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배트맨이 회상이라든가 자주 꿔요. 꿈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나이트메어 이게 같은 것도 있어. 이게 나이트메어. 네, 그렇죠. 공포 영화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배트맨이 꿈을 계속 꾸고 회상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저는 이게 도대체 현실이라는 건지 실제 세계관이라는 건지 제가 DC 코믹스를 다 본 게 아니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인 건지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건지 이게 상상인 그러니까 건지 복선을 너무 불친절하게 깔았어요. 그러니까 1시간 네. 반 동안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암시, 복선, 떡밥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깔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영화가 끝난 지금까지도 걔는 왜 나왔을까 싶은 애들도 몇 명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왜 그리고 그렇게 정신사납게 길게 후반부로 넘어요? 갈수록 로키. 로키, 로키. 토르의 동생. 아니 로키. 영화 로키. 바바바. 빠바바바. 그거를 갖고 왔다고요. 치치. 예. 있잖아. 운동하잖아. 지가 이기려고. 아, 로키. 안 배트맨이 넣어도 돼. 근육을 안 키우려고. 넣어도 돼. 그다음에 헐크. 인크레더블 헐크. 아, 헐크랑 네, 비슷한 장면도 그다음에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박은 고질라. 고질라. 고질라, 고질라. 퍼시픽 림, 퍼시픽 림보다 고질라에 가까워. 고질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영화의 구조. 저는 저번에 방송할 때 대부 얘기를 했지만 네. 예측할 때 이 영화는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 프란시스 코폴라보다 더 유명한 저 갑자기 그 작가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작가요? 그 대부를 쓴 원래 원작자 제가 검색하겠습니다. 빠조 로베르토 빠조인가?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네블스 에드 버킷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아, 그 악마가 변호사로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블스 에드버케이트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버케이트가 이제 변호사고 네블스 에드버케이트이 결국은 에드버케이트가 악마를 변호한다. 그 예전에 이제 그 카톨릭인가 마리오 푸조. 마리오 푸조. 네. 마리오 푸조. 대부의 원작자는 마리오 푸조입니다. 마리오 푸조의 플롯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마리오 푸조보다는 네블스 에드버케이트를 가져왔다. 그대로. 지금 뭔 영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쏟아붓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배트맨 끝이에요. 대 슈퍼맨 얘기를 하는 거기서 이 영화 20편이 다 드러나요. 댓글에 질문 올라왔어요. 네. 이 그 영화 자체를 보면서 느껴지는 옛날 영화의 스타일들, 그러니까 구성들. 뭐 이게 잭 대자부들. 스나이더가 다 발언권을 가졌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편집자가 6명, 네. 제작자가 3명, 네. 감독은 또 한 3-4명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갖다 쓰자. 이 이거 갖다 쓰자. 얘기즉슨 지금 편집이 개판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냥 좋은 장면만 그런데 갖고 어제는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잭 스나이더 감독이 편집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 달라붙은 것 같아요. 같다. 그런 것 그런데 같아요.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얘기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이건 잭 스나이더 감독의 편집이 분명하다. 개판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편집은 정말 개판이에요. 맞아요. 심지어 앞에 1시간 반은 정말 편집이 저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갔기 근데- 때문에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편집이. 이렇게 잭 개편이 스나이더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야,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관계 평점은 7점이래요. 6점 있고. 짜집기 영화. 그렇죠. 짜집기 영화. 미국의 그 여러 평론가들이 점수를 남기는 로튼 토마토, 썩은 토마토 지수를 올리는 로튼 토마토는 지금 이 영화에 대한 그 좋은 점수를 내린 사람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50, 60은 넘어주거든요. 아무리 영화가 후져도. 근데 이런 대형 영화가 35%밖에 안 된다는 건 좋은 호평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관객 반응은 좀 좋더라고요. 관객 반응도 저는 딱 제가 관객 반응이 좋았으면 제가 가기 전에 DC가 망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관객 반응이 너무 안 영화를 좀 본 사람이면 재미가 없고요. 영화를 많이 안 봤던 사람이면 이런 무시하는 류의 거예요. 영화를 저 무시하는 거예요. 영화 좀 안 봤다고? 아니요. 이렇게 누군가가 한 시간을- 항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 시간을 드러내고 네.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20분 드러내. 아, 그러니까 이 이미지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배경 음악도요. 그 원더우먼 등장하는 건 다 나오니까 스포 아니에요. 레드카드 하지 마세요. 원더우먼이 나와요. 그때 런던은 나와요? 아 예고편에 나와요. 그래, 예고편에 그때 음악이 붕붕붕붕붕 주만지. 어우 나는 어디서 막 코끼리하고 막 고릴라 나오는 줄 알았어요. 주만지 같은 음악 나오지. 그리고 아프리카스러운. 예 그거 나오지. 근데 원더우먼이 나올 때만 그 음악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아 메타 휴먼 그 이게 클릭해서 네, 보잖아요. 메타 휴먼. 메타 휴먼들 나올 때도 신급의 이 상위 인간들. 네. 그거에 대한 게 좀 떡밥이 뿌려지죠. 그때도 주만지 음악이 나와요. 동도동동동도동동동도동동. 야 이게 막 끼워붙이고 그리고 어쨌든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싸운다는 거 다 아시니까 네.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합니까? 스포야. 이건 정말 스포야. 아니, 안 돼. 스포야 스포. 화해를 무슨 화해해요? 화해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아 진짜. 나 이분하고 같이 방송 못해. 나까지 네. 지금 아니 덤탱이 쓸 것 같아. 저는 난 분명히 스포라고 얘기했습니다. 화해- 근데 아까 앞에 지루하다고 하신 부분이 네. 배트맨, 슈퍼맨 영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본 사람들한테 오히려 친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아닙니다. 어. 저는 음. 배트맨과 슈퍼맨에 관한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세계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영화부터 보고 오셔야 돼요. 저는 반대로 배트맨, 안본 슈퍼맨 사람은 안 괜찮아요. 보고 이걸 와? 네. 일단 이 영화가 슈퍼맨 영화의 최근작인 맨 오브 스틸 끝장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배트맨 그리고 배트맨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 슈퍼맨에 관한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이걸 보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반대로 이 영화 제목이 배트맨 대 슈퍼맨이잖아요. 배트맨의 얘기로 시작을 해서 얘기를 풀어가니까 오히려 영화 안 본 사람도 괜찮겠다.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솔직히 제가 이 영화 괜찮았다 볼만했다 뭐 재밌었다라고 얘기한 건 앞에 1시간 20분을 드러내는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뒤에 이제 1시간 20분 정도가 재밌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절반은 떼어냈어야 돼요. 그 재미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짜깁기 아까 짜깁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짜깁기. 네, 짜깁기입니다. 짜깁기. 네. 아 짜깁기. 기우는 거니까. 아. 짜깁기식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불만이냐면 보통의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여기가 짧아야 돼요. 그리고 점점 이게 올라가고 그죠? 전개가 돼서 위기로 간 다음에 절정까지 가서 빨리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영화는 내가 진짜 이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어. 이 영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니면 반대로 그냥 이 앞에 반을 접어. 보통 이러면 아주 좋은 영화인데. SF 영화나 007 영화의 공식이 특히나 007 영화 공식이 초반 20분 미션 임파서블도 마찬가지고 초반 15분에서 확 죽여주죠. 그러니까 발단의 공식은 사실은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네.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끌고 가려면 처음에 확 나왔다가 좀 잔잔해졌다. 그래도 웬만큼은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고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이 영화는 앞에 1시간 20분 동안 이 앞에 오르락내리락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전부 다 뭐냐면 하나하나씩 백과사전을 펴주고 자 제1장 빡 정신 차려 잘 들어 이러면서 설명해주고 졸지마 제4장 빡 졸지마 이러면서 설명해주고 막
이러면서 제 187장 막 이러면서 설명해 주는데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가실 때 정말 돈 내고 보는 영화니까 나는 뭐 내 돈값은 하고 싶다. 나는 재밌게 보고 싶다. 나는 보고 나서 기분이 더러워지고 싶지 않다 하시면 처음에 마음을 완전히 비우시고 이 영화는 개떡 같은 영화, 개똥 같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다음에 아무 기대 없이 무념무상의 경지로 들어가서 1시간만 버티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게 다 사라져 1시간 지나고 1시간 20분이 되면서 드디어 영화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그럼 송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많이 히어로 영화를 안 보셨던 분들, 네. 특히나 다크나이트 3부작을 안 보신 분들은 배트맨에 대해서 요약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배트맨 이랬구나. 그럼 배트맨 영화를 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슈퍼맨 요약은 안 아니 해줘.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슈퍼맨은 거기서 싸우는 것부터 나왔잖아요. 슈퍼맨 얘기가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뭐 공총에도 들어서고 네. 영웅이라 그랬다 뭐라고. 근데 슈퍼맨이 크립톤에서부터 오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거는 배트맨은 어렸을 때부터 대사에서 다 얘기해 나왔어, 대사. 주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배트맨의 어떤 트라우마를 짚어주면서 몰랐던 사람도 어떻게든 그냥 알아갈 수 있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승전결 네. 이거였나요? 발단 전개 위기적. 저는 여기서 문제점은 요거보다는 에피소드가 부딪히다 보니까 영상과 영상이 부딪히면서 의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각 챕터예요. 네, 챕터 각 챕터 설명하는 에피소드끼리 계속 부딪히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냐 하면 이거는 정보 인풋 오케이. 이거는 정보 인풋 오케이.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를 봤던 영화가 투캅스. 투캅스. 왜냐하면 투캅스가 DC를 이제 투캅스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피소드식이라는 게 예전의 영화들은 투캅스가 신선했던 거는 투캅스가 이승만 때 나왔나요? 최규하 때 나왔나요? 아니요 박정희 때 나왔나요? 박정희 때 나왔나요? 네. 엄청 오래된 영화입니다. 92년도 1년도 영화인데 그 말씀 뭐냐면 투캅스는 한 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요때는 요 범인, 요때는 요 범인 끝. 요때는 요 범인, 요때는 요 범인에서 끝. 약간 에피소드식이다. 그렇죠. 에피소드 그러니까 옴니버스식이다. 에피소드가 부딪히게 하는 게 결국은 몽타주 기법의 확장형인데 네. 몽타주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 저를 이렇게 보고 영상이 서로 부딪히면 쟤네들이 좋아하네. 그 의미가 예? 나오는 것처럼 레드카드요? 네, 나오는 것처럼 이 배트맨과 슈퍼맨에서는 이런 에피소드끼리 부딪히면서 의미를 만들어낸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차라리 에피소드를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에 장례식에서 배트맨이 인생 이래. 그리고 뭐 엄마 아빠 죽는 사람 나오고 그리고 확 메트로폴리스 파괴되고 하고 그 다음에 뭘 찾아내고 두둥 루터 등장해서 연구하고 그런 식이었으면 네, 이게 네. 그냥 차라리 이 영화를 네.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냥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그렇죠. 그죠? 그게 맞죠. 그냥 시즌제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이게 굉장히 재밌었을 미드용으로는 거예요. 괜찮아요. 미드용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근데 이걸 영화라는 음. 무엇인가 시작해갖고 스토리가 이어져야 하는 그 영화 안에다가 넣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이 네. 박사님께서는 요거가 요렇게 말하라고 이제 1시간 반 뛰어넘고 그쵸, 말하라면 네. 팁을 주신 거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보를 받아들이고 본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정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1시간 20분까지는 그러니까 전체 2시간 40분 중에 스타워즈 정보 에피소드 정도. 1, 2 얘기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비슷한가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정도 보는 훨씬 느낌이네요. 낫죠. 이 영화가 스타워즈 에피소드 1보다는 재밌죠. 에피소드보다도 나아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은 진짜 솔직히 그런데 이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2시간 40분 중에서 반인 1시간 20분은 이제까지의 정보라든가 전체 세계관을 받아들인 일종의 교육, 에듀테인먼트다 생각을 그렇죠. 하시고 에듀테인먼트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 절반이 지난 딱 중반에 그러니까 절반을 지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반환점을 도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액션 영화로 돌변을 합니다. 절정이 되게 길죠. 절정이 길죠. 네, 길죠. 그리고 제가 재밌다고 느낀 이유는 이 액션 장면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품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맞아요. 여기 계신 이 어머니, 야 끝내줍니다. 정말 끝내줘. 저 보고 나와서 딱 드는 생각이 원더우먼 언제 개봉하냐 물어봤습니다. 원장님한테. 네.
내년에. 원더우먼 내년 내년 여름에. 여름입니다. 아 올해 여름에 좀 하지. 그리고 이 주연했던 이분이 아니고 이제 이분은 만화의 형상이고 겔 가도시라는 배우가 네.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이름으로는 겔가도시고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갈가도시입니다. 갈가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여자도 군복무를 하는 나라. 실제로 2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아 그건 몰랐어.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되게 잘 싸우고요. 그때 네. 기억나시죠? 싸우면서 쓱 웃는 거. 그 원더우먼이 전투 중에 슈퍼맨이나 배트맨은 초반에만 웃다가 막상 싸움이 시작되면 힘에 붙여서 승질을 내고 으아 뭐 이러는데 원더우먼 그런 게 없습니다. 처음에 웃지 않다가 전투가 빡세지면 빡세질수록 웃으면서 야 이거 그래 할만해. 근데 그 장면이 그렇게 그 생겼어. 난동 완전히 모든 게 다 박살나는 전투 장면에서 미소를 띄어가면서 여전사가 싸운다는 게 굉장히 매력입니다. 매력이 있어요. 그 최근에 여전사가 많이 부재했죠 영화계. 네. 그리고 어벤져스에서도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 약간 그 러브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약간 반모 파탈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남자를 망쳐놓는 뭐 약간 그런 식의 언제나 남자의 북수인 것처럼 나왔는데 원더우먼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배트맨 비켜, 슈퍼맨 나와.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자기가 혼자서 그냥 막 스포가 되려나? 약간 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뭐 스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루스 웨인이 살짝 찝적대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뻐꾸기 날려요 한번. 아 그래요? 예. 예고편에 안 나올걸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네. 근데 이 영화를 지금 원더우먼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살짝 딴 데로 돌리자면 이 영화는 제목이 배트맨 대 슈퍼맨 부제가 저스티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Dawn of Justice, 저스티스의 여명인데 이 여명이라는 게 뭐냐? 이 DC 코믹스가 만든 캐릭터들을 가지고 어벤져스처럼 규합을 해서 한 팀을 만든 게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저스티스 리그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조만간 내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영화가 나옵니다. 저스티스 리그 1. 원이요? 내후년. 내후년이죠. 내후년. 2년 후에 나오는데 그 저스티스 리그를 보게 만들려고 이렇게 떡밥을 이 영화에 깔았는데 그럼 저스티스 리그가 뭐냐? 여기서 DC 코믹스와 그 마블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죠? 그 미국의 코믹스 보통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채화처럼 그려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으로만 그려가지고 넘기는 게 아니고 채색을 하고 대사는 별로 없고 그림이 엄청 큰 뭐 이런 류의 만화들을 이제 코믹스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코믹스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두 회사가 한쪽은 DC 코믹스고 한쪽은 마블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약간 라이벌 관계인데 이 작가들이 그 두 회사 중에 한 회사에다가 납품을 해서 돈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판권을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속해야 됩니다. 양 회사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캐릭터 판권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DC 코믹스에 해당되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이 있고 마블에 해당하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들이 각각 만화책으로 나오다가 어느 날 DC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작품과 이 작품을 합쳐보자. 그래가지고 슈퍼맨과 배트맨을 한 작품 안에 넣는다든가 원더우먼과 배트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다른 세계인데 한 작품에 넣는다든가 어차피 소속사는 같으니까. 네, 소속사 같으니까.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이 가수와 이 배우를 뭐 어떤 예능 프로에다 같이 집어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활동 범위가 다르고 세계가 다른데 그래서 나온 게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이게 1960년인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스티스 리그가 사실 어벤져스보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그리고 먼저 나왔습니다. 네, 슈퍼 프렌즈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무슨 팀으로도 불리고 네. 근데 이제 저스티스 리그는 약간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팀 히어로의 DC의 이름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그 인물들이 모여서 팀을 짠다고 해서 저스티스 리그인데 그렇죠. 어벤져스가 그 뒤에 그걸 보고 야 마블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이언맨이니 뭐니 합쳐가지고 만든 게 어벤져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DC가 영화화 시키면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주춤주춤했어요. 제작비도 잘 못 모으고. 그런데 그때 마블이 치고 나와서 여러 가지 캐릭터 아이언맨이라든가 1, 2, 3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류의 캐릭터들을 영화를 성공시켰고 어벤져스 1까지 대박을 쳤고 이러니까 이제 DC에서 불이 붙은 거죠. 우리도 가자. 만화책에서는 DC가 성공자지만 영화 어벤져스에서는 영화계에서는 마블이
선수를 친 거죠. 먼저 선수를 쳤고 2까지 나온 다음에서야 이제 그제서야 부랴부랴 저스티스 리그를 영화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약간 박자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쪽, 저쪽 마블의 어벤져스하고 이쪽의 DC의 저스티스 리그를 계속 대결 구도로 만드는 게 후발주자로서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벤져스보다 우리가 재밌다는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이언맨이 3부작이 있었고 네. 캡틴 아메리카가 2부작, 이제 네. 3부작이 되고 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가야 되니까 이번 영화에서 급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다 때려 부었고 그렇죠. 그 다 때려 부은 게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잘 이어가지고 한 영화에 버무려 냈는데 왜냐면 그 전에 얘기들은 다 이미 했거든요 영화로. 그런데 DC는 이 영화에 다 어떻게든 지금 그러니까 박자가 늦어서 빨리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선두를 따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온갖 얘기를 다 집어넣고 그래서 앞이 완전 누더기가 됐습니다. 정말 누더기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더기는 아닙니다. 네,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비우고 개떡 같은 영화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그래서 1시간 20분만 버티시면 뒤에 1시간 20분은 재밌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앞에는 볼만했는데 뒤에는 별로였습니까? 뒤에도 볼만했어요. 근데 왜 나올 때 왜 못 씹은 표정으로 아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높았던 거죠. 품질이 그거죠. 고퀄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품질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삭하고 톡을 하면서 예상을 그렇죠. 했던 슈퍼맨 대 거, 배트맨 그 예상을 했던 거는 토크쇼를 했었죠. 원래 워너가 퀄러티가 낮은 회사가 아니에요. DC도 수준이 낮은 회사가 아니고 네. 슈퍼맨 1편 78년도에 그러면 잭 스나이더 감독이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네. 78년도에 처음에 슈퍼맨을 영화화 그러니까 첫 영화는 아니었죠. 78년도가 네. 그 당시 영화화했을 때 마리오 푸조의 대부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썼단 말이에요. 그게 데리고 크리스토퍼 오려고. 리브가 나오는 영화인가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말론 브란더가 아버지로 등장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엘 네, 조엘로 등장을 하잖아요. 슈퍼맨의 아버지로 말론 브란도 네, 나오죠. 그렇게 해서 워너가 그런 회사인데 그래도 배트맨 그 팀버튼의 2부작도 괜찮았고요. 네, 조엘 슈머의 3, 4편은 망했지만 네. 어쨌든 워너가 만드는 DC의 기본적인 수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마리오 푸조의 어떤 대부의 플롯을 가지고 올 것이다. 첫 장면에 장례식 장면이 마피아식으로 등장을 할 때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온데간데 보면서 없어요. 앞에 한 얘기 온데간데 없고 중간에 한 얘기 온데간데 없고 난데없이 누가 들어왔다 나가고 심지어 저스티스 리그에 등장하게 될 슈퍼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3초. 나오죠. 근데 3초 나와. 근데 3초. 나오는 방법이 되게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원더우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까지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쵸. 원더우먼 옷을 입기까지 2시간 넘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원더우먼의 시작인 거야. 저스티스의 시작이 아니고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이제 영화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네, 들어가자면 스포는 안 하도록 저희가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고 저는 봤는데 제목을 보고 들어갔는데 배트맨 대 슈퍼맨이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세 원더우먼만. 명의 여자가 기억이 나요. 아, 3명의 여자. 첫 번째 여자 슈퍼맨의 여자친구 로이스 레인. 로이스. 두 번째 원더우먼. 세 번째 슈퍼맨의 어머니. 마사. 그러니까 그 세 명만 기억이 나고 막상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웃긴 게 뭐냐 이 세 명이 다 슈퍼맨하고 관련된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슈퍼맨의 여자친구, 슈퍼맨의 어머니, 그리고 원더우먼은 영화에서는 안 나왔지만 DC 코믹스 세계관에서는 나중에 슈퍼맨이랑 결혼합니다. 결혼인가요? 결혼 공범인가요? 하죠. 네. 아, 결혼까지 갈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럼 뭐냐? 배트맨은 원래 부자고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캐릭터인데 배트맨 여자는 안 나온다는 거야. 너무 불쌍해. 독거노인이야. 독거노인. 알프레드도 독거노인, 배트맨도 독거노인. 심지어 알프레드로 나오는 제레미 아이언스하고 벤 애플렉하고 원작에서는 좀 알프레드가 나이가 진짜 많고 70세 이상 되고 그쵸. 그다음에 막 그 배트맨은 한 20대나 30대 후반, 초반 정도 후반. 돼갖고 막 까불까불하면 이렇게 삼촌처럼 혹은 할아버지처럼 뒷받침해주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벤 애플렉하고 제레미 아이언스하고 케미가 안 맞아. 형제 같아. 저 둘이 같이 늙었어요. 같이 네. 늙었어. 벤 애플렉도 늙었고 제레미 아이언스도 늙었는데 내가 봤을 제레미 때는 아이언스가 덜 늙었어. 제네미 아이언스가 그 알프레드가
그 브루스 웨인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그게 이게 후견인으로서 혹은 서포트해 주는 이상해.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고용인과 피고용인 보스의 재산을 노리는 어떤 여기서도 그 이 영화가 너무나 많은 캐릭터를 차용했다는 얘기 좀 하면 알프레드 하면 약간 마이클 케인의 알프레드가 굉장히 아주 공손했죠. 그러면서 직언을 하면서 그쵸. 인생에 도움되는 그쵸, 얘기와 미스터 웨인, 객관적인 미스터 얘기. 웨인 그러면서 와서 땡큐 써, 땡큐 써 하면서 얘기가 바라는데 이놈의 제레미 아이언스는 아버지 같아. 아니 삼촌 아유 같아 그냥. 시시 쪼개요. 근데 이 느낌이 뭐냐면 블레이드에서 왜 크리스토퍼슨이 나왔던 그 블레이드의 조력자 역할 기억나세요? 웨슬리 위슬러, 스나이프스. 네, 조력자 위슬러라고. 블레이드한테 기계를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요. 네. 똑같아요. 블레이드에 나오는 조력자와 이번에 알프레드가 똑같다. 옷도 비슷하게 그지같이 입고 맨날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대고 이게 뭐라 그러죠? 긴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배트맨하고 알프레드가 원래 긴밀해야 되는데 먼 난동을 아니, 피워도 집사도 다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똥 치워주는 집사와 아이고 그러니까 똥을 그러니까 제가 갑이고 내가 어리니까 똥 치워준다가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고 쟤네 애기니까 내가 똥 치워준다 이런 관계였는데 배트맨하고 알프레드가 이번에는 베 애플렉하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케미가 안 맞아. 안 맞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안 네. 맞아요. 둘이서 정말 이게 안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장마비 걸리지 마시고 또 하나는 뭐냐 배트맨에 대해서 이상한 점 또 하나는 배트맨이 원래 총을 안 쏩니다. 다 자기 주먹으로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살상 무기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총을 들고 나와서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왜 쏴 죽여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송 관장님은 DC 코믹스 세계에서는 그런 뭐 그러니까 그래픽 네. 노블에서는 그래픽 노블에서는 그렇게 했었다 이랬는데 저는 영화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트맨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어서. 배트맨에서 그 보통 이제 경찰 배트모빌의 추격신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투신이 있을 때 팀버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총을 쏩니다. 도로록 쏴서 네. 차를 부서뜨린다든가 네. 보통 그리고 그 다크나이트에서의 텀블러도 보통 그냥 짚고 올라가죠. 총을 많이 안 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들어가고 한 방 팡 쏘고 마는데 얘는 난사를 해요. 난사를 해서 거의 벌집을 만들어 버리고요. 뭐 배트맨이 원래 표창 같은 걸 던지기 때문에 딱 겨냥을 해서 던져야 되는데 드라락 드라락 뻥뻥뻥 다 죽여 드라락 드라락 뻥뻥뻥. 그렇게 좀 약간 좀 그런 점이 있지. 약간 그것도 스폰에서 가져왔어요. 스폰? 스폰. 아 그 히어로 무비 중에 네. 이상한 히어로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본 듯한 그 캐릭터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플롯도 가져오고 캐릭터도 가져오고 한편에 아주 재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익숙할 만한 캐릭터와 플롯을 다 갖고 온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많이 갖고 오는 바람에 이게 거의 누더기가 됐어요. 누더기가 됐어 마치 그 무지개의 띠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빨주노 얘기하다 보니까 각각이야. 저기 박사님은 다시 욕으로 가고 저는 오모로 가는 게 그래도 볼만해요. 볼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요? 이걸 제글 아나 얘기하다 보니까 승질나네. 이 영화 개판이야. 아니 나는 좀 그랬지만 저는 실망했지만 개판이었다가 재밌었다가 다시 개판인 것 같고 기대했다가 실망했지만 저는 다시 개인적으로 실망하다. 실망했지만 영화를 추천해주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볼만하다. 네. 그쪽으로 선호했어요. 아까 저희는- 지나간 얘기 중에 네. 비주얼만큼은 어벤져스를 압도할 정도라는 얘기도 그건 지나가는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네. 어벤져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에 나왔어요 영화가. 그 당시로서는 비주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CG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부터 그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번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몇 년이 흘렀느냐 그 세월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이게 좋으냐 전 잘 모르겠어요. 비주얼이라는 건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어떤 설정과 영상이 어울리는가. 그랬을 때 어벤져스는 부합을 해요. 어벤져스는 부합을 하고 딱 그 9세부터 20세까지 재밌게 볼 수 있는 아홉수? 저 9세부터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다크나이트 요번 그 배트맨 대 슈퍼맨은 애들이 보면 무서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 우물해요. 대한 그 우물하죠. 내용을 받쳐주는 영상미인지 아니면 영상을 위한 영상인지 그러니까 배트모빌이 등장했을 때 배트윙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싸우는지가 잘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기법이 어벤져스는 막 핸드헬들을 많이 흔들진 않아요. 쭉 날아가는 거 보여주고 어느 정도의 커트의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막 카메라에 돌립니다. 카메라에 막 던졌다가 받기도 하고 하니까 영상에 공을 많이 들였죠. 예. 그거가 영상이 뛰어나다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용과 영상이 매칭이 글쎄 좀 더 테이크를 잡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어쨌든 볼만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나빠쇼에서 진행을 하는 배트맨 대 슈퍼맨 라이브 토크쇼를 감상하고 저기 계십니다. 서로 설득당함이 있는데 네. 그 만든 것 같아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열받고 나는 열받으시니까 오히려 달래고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네. 저희 나빠쇼 구독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어디 나와요? 드리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여기 야 이런 걸 해줘. 네. 그 이제 영화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저는 이 배트맨 대 슈퍼맨의 부제 밑에 영화 카피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모든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세 줄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모든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 이 세 개부터가 벌써 따로따로야. 그만큼 이게 정신이 없는데 영화가 마지막 줄을 살펴보면 모든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끝났는데 난 왜 싸웠는지 이유가 느낌. 모르겠어. 느낌이 안 좋아서 싸웠고 처음 시작도 느낌, 중간에도 느낌, 마지막도 느낌. 근데 왜 둘이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과연 친절한 건지 저는 배트맨 잘 알고 슈퍼맨 잘 알지만 왜 둘이 굳이 싸워야 이 되는지 영화의 모르겠어요.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예요. 얘가 어쨌든 둘이 맞짱을 뜨게 됐는데 슈퍼맨이 배트맨하고 싸우게 결정도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나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내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다른 새끼는 방법. 왜 슈퍼맨한테 지랄이야? 막 이 새끼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가 세련되지가 못한다. 그런데 아까 이미 스포식으로 스포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화해를 한다고 하셨는데 화해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럼 뭐. 그쵸. 어. 아니 지구를 지키려면 화해해야지. 대부분의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슈퍼맨과 배트맨이 끝까지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없어요. 많이 있다면 영화를 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화해했다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 뭐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사실. 근데 모든 화해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도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왜 화해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자면 원래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면 영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Every battle has its own reason. 그게 원제로 몰라요 나도 그냥 한 거야.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이 이 영화에 약간 기반이 되긴 하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항상 배트맨이 얘기하는 식구처럼 하는 게 있어요. I remember it. I remember that. 그러면서 내가 슈퍼맨을 이겼었지. 너는 그걸 기억해라. 예전에 원판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픽 노블로는 만화책으로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은 봤습니다 제가 이 배트맨 대 슈퍼맨 싸우는 장면 네네. 거기서 이제 슈퍼맨을 배트맨이 대지게 두드려 패죠. 그죠. 물론 이제 기계의 힘을 빌어서 네. 두드려 팹니다. 그러니까 보자면 기계에 대해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이 만화책이죠. PD님 갖고 오셨어요. 다크나이트 리턴즈 리턴즈. 여기에 네. 보면 이제 그런 대사들이 네.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점을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한쪽은 기술 애호가 한쪽은 기술 혐오자입니다.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기술 애호하는 사람을 애호하는 쪽을 테크노필리아라고 부르고 혐오하는 쪽을 테크노포비아라고 부르는데 배트맨은 테크노필리아 기술 애호가 쪽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모든 게 다 기술입니다. 뭐 이게 차나 자동차나 뭐 비행기나 표창이나 무슨 뭐 쏘는 거나 모든 게 다 기술이고 집도 다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해놓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슈퍼맨은 기술 애호가가 아니에요. 기술 혐오자입니다. 맨몸으로 싸워. 심지어 싸울 때 뭘 이렇게 들지도 않아. 무조건 주먹으로 하고 심지어 뭐라죠? 불도 안 들어오고 버튼도 없고 그냥 솔직히 세탁소에서 갖고 와도 되는 옷이에요. 포비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네. 놓고 보자면 그래서 배트맨이 어떻게 슈퍼맨을 때려부술 수 있는가? 기술의 힘입니다. 기술의 그쵸, 힘이고 그쵸. 그 기술의 힘이라는 건 뭐냐? 머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결국에 애기는. 슈퍼맨이 돌대가리야. 배트맨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만하게 하는 거지. 인간 중에서는 슈퍼맨이 거의 신급인데 신급인 사람을 어떻게 배트맨이 기술을 갖고 좀 한다고. 외계인. 외계인인데 토르도 외계인이고 신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급인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인간이 이기겠다고 생각을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만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이미 내가 저 새끼보다 대가리 하나는 좋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많고 대가리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나와요. 다크나이트 리턴스에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네. 돈과 시간이다. 네. 다행히도 나한테 두 가지가 다 있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해요. 인력도 있고, 네. 그죠? 그게 다 돈인 거죠. 저는 그 포비아보다 그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여자들의 주변의 여자 로리스 레인과 엄마 마사. 근데 배트맨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장난감 모으거나 도구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보통 술과 여자를 멀리한다거나 근데 여자도 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참. 그래서 틀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배트맨 지금 까시는 아니 거예요. 슈퍼맨 좀 옹호해 주려고. 아 슈퍼맨 옹호해 주려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에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배트맨 캐릭터가 이렇게 정에 와닿지 않아요. 저는 이 왠지 지난번 그 나파쇼에서 말씀하셨지만 금수저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잘 살고. 그렇죠. 근데 이거 흙수저예요. 시골에서 자랐고 가진 거는 자기 능력인데 그 능력도 부모님이 준 게 아니고 사실 지구의 햇빛과 공기가 만들어준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왕따도 당했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성장해온 캐릭터인데 배트맨은 다 물려받았는데 그 돈을 준 부모님은 안 계셔. 그냥 트라우마만 있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여기는 진짜 왕족 혈통이지만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맞붙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이 배트맨이 너무 질투심이 센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질투심도 그렇고 모든 거를 직감에 의존을 하니까 네.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내 말이 곧 법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러는데 배트맨은 그런 거 없어. 내가 다 때려 부시니까 니들이 잘 사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다 죽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음 달에 이제 이 상대편 라이벌 경쟁 회사인 마블에서 시빌워를 개봉을 합니다. 시작을 하죠. 네. 이렇게. 거기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이 싸우는데 그 두 사람의 대결 구도랑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선수를 친 거죠. DC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이 비슷한 급이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둘의 능력 차이나 뭐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DC에서 노력했는데 제가 보기엔 왜 둘이 싸워야 되고 왜 화해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왜 일어나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유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던 오브 저스티스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러지 말고 모든 싸움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내보내든가 차라리. 나는 그랬으면 오히려. 네. 아니면 이게 진짜 불만이 되게 많으시네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재밌게 봤는데 왜 이러지? 되게 불만. 난 되게 실망을 했지만 어쨌든 카피도 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영화가 엉망진창이야. 아니 나는 그래서 볼만하다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나는 내가 실망했을 뿐이지 뭐. 예. 저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이건 배트맨이 너무 후줄근하고 못되고 지금 이상하게 어떤 나와요.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2부로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하나요? 지금 어떤 거냐면 가족이 모였어. 가족이 모였는데 내가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라고 치고 내가 형이라고 치고 아버지하고 싸움이 난 거야.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말리는 사람 같아 내가. 아버지하고 싸우지 말라고. 아버지하고 싸우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죠. 아들이고. 내가 아들 배트맨 아들이 상황이 싫어. 아니 그게 배트맨 아니라 싫다니까. 이거 막 완전 영화에 빠졌잖아.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는 데가 말리는 것 같다고. 어제는 내가 재밌게 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성질이 나죠? 그러니까. 뜯어보면 그지 같은 영화입니다. 정말로 뜯어보면. 그 요즘 별일 없으시죠? 근데- 연애 잘 하시죠? 네, 잘하고 있어요. 잘 만나고. 네. 예. 통장에 돈도 한 뭐 잘 들어와요? 60만 원 정도 있고 그 정도면 뭐 제가 끼니도 한, 달, 잘 사드시고. 한 달은 살 수 있으니까. 원래 담배 안 태우시죠? 네, 끊었습니다. 끊은 지 아. 한 7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 그 니코틴 부족도 아니고 네. 알코올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게 영화가 결국 재미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재미없어서. 아 이거죠. 생각났어요. 왜 그런지. 어제는 정말 사람들이 욕만 하길래 아무 기대 없이 가서 봤는데 의외로 재밌었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퀄리티로 만들었으면 안 되는 놈들이야 이놈들이. 저는 이렇게 줄일게요. 모든 재미없는 영화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유를 좀 분석해서 그나마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카피를 쓰고 싶습니다. 이 재미없는 영화는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이 영화는. 저는 답을 찾아볼게요.
이게 감독판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럼 감독판을 만약에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 8시간 40분짜리 영화입니다. 4시간짜리라고 합니다. 4시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돼. 그것도 아마 앞에 내가 얘기했던 1시간 20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4시간짜리가 되면 우리가 봤던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유치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게 개선이 되려나? 되겠죠. 안 되면 잭 스나이더 이 인간은 아주 말아먹을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후반부에 좀 실수했던 어떤 그런 그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간 간의 관계에서. 근데 거기 그거를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DC가 네. 이 영화를 내놓기 전에 닥터 페퍼라든가 이런 그 식품 회사들, 닥터페퍼. 식품 회사들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화책을 몇 권 더 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책이 뭐에 관한 내용이냐? 바로 이 배트맨 대 슈퍼맨의 배경 설명이 되는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책이 우리나라에는 안 나왔어. 아하. 근데 그 영화에 앞에 1시간 20분의 원인이 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이유. 왜 그 국회의원이 슈퍼맨을 얽어매려고 하며 왜 렉스 루더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며 왜 원더우먼이 그랬으며 왜 배트맨이 그랬으며 거의 모든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걸 봐야 아 그래 하는 거지. 이걸 그런 정보가 전혀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그 영화 끝나고 어젯밤에 그걸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죠.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앞에 1시간 20분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그 여자 홀리헌터가 했던 그 의장이죠. 항상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캔사스 출신이고 발음도 그렇게 해요. 마치 조디 포스터처럼 발음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I'm from the Kansas. 슈퍼맨하고 배트맨의 중간에 좀 묘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공청회라는 게 한번 슈퍼맨을 딱 세우고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보겠다는 거니까 네. 예, 안 봐도 무리가 없지 않나. 근데 그 만화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저는 어디서 봤냐면 유튜브에 정리해 주신 분이 있어요. 아, 짤막하게. 천재 이승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분이 천재 이승국이라고 하는 분이 그 코믹스를 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네. 그걸 미리 보시고 네네. 가시면 네네. 그러면 앞에 1시간 20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1시간이 됐고요. 약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네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배트맨과 슈퍼맨 영화에 대한 배트맨 슈퍼맨 얘기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른 캐릭터 얘기를 좀 해보시죠. 원래 슈퍼맨에 빠져서는 안 된 렉스 루터가 거기 나옵니다. 렉스 루터 이게 정말 실수였어요. 그 진짜 왜요? 누가 생각나세요? 렉스 루터를 보면서 저는 원래 누가 연상이 되세요? 렉스 원래는 루터로? 진 해크만, 네, 아니 그 요번에 그 제시 아이젠버그인가요? 네, 아이젠버그가 연기했던 렉스 루터를 보고 저는 히스레저를 떠올렸어요. 아 조커, 배트맨의 너무 조커. 흉내냈어. 배트맨의 조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 주의력 산만 정신 레드 케이프스 캠, 레드 케이프스 캠 이러면서 주의력 약간, 산만 정서불안형 악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소셜 네트워크의 천재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배우가 연기했던 약간의 그 제시 아이젠버그가 코미디 영화 뭐 좀비랜드에도 좀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가져가면서 겉에 옷은 히스레저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독이 히스레저처럼 해봐, 히스레저처럼 해봐. 약간 것 같아요. 정신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듯한. 근데 원래 렉스 루터는 그렇지 않아요. 냉철했어요. 그렇죠. 냉철하고 아주 차가운 농담은 네. 잘 던지지만 크리스토퍼 리브가 네, 나오는 진 해크먼. 원판 슈퍼맨 영화에 진 해크먼이 지네크면이 재미도 있고 똑똑하고 약간은 좀 그 아주 얍삽했고 그 농담을 던지지만 뼈가 있고.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게 케빈 스페이시는 좀 더 잔인했고 케빈 스페이시가 나왔었죠. 슈퍼맨 리턴스에서 그죠. 이게 리턴스에서. 크립토나이트 칼로 이렇게 네. 죽이잖아요. 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는 상당히 잔인하게 나왔죠. 잔인하게 나왔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제시 아이젠버그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린 배우입니다. 그렇죠. 젊고 어린 배우인데 그 젊고 어린 배우가 과연 진 해크만이나 케빈 스페이시 같은 대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재현을 해냈는가? 재현은 못했습니다. 저는 동감해요. 재현은 못했지만 미스캐스팅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오히려 재해석을 잘했다. 재해석. 네, 재해석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DC가 전반적으로 이 캐릭터들끼리 농담을 안 던집니다. 어벤져스 2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블 캐릭터는 서로 너 계속 농담이야. 말장난 같은 거 계속 치는데 DC의 캐릭터들은 말장난을 거의 안 칩니다.
슈퍼맨 완전 범생이야. 배트맨 엄청 폼 잡아. 원더우먼 아양이 없어요. 애교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세 캐릭터를 하나로 모았는데 렉스 루더까지 무거우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저는 렉스 루더가 재밌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안쓰러웠어요 그냥. 그렇긴 그 하죠. 배우의 고뇌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혼자서 살리려고 엄청 그러니까 애썼죠. 이게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도 웃기는 장면 거의 없잖아요. 조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크가 어울리진 않는데 차라리 오히려 렉스 루터가 좀 침울하게 나오고 전 그걸 기대했어요. 그랬으면 이건 정말 이건 짜장밥입니다. 그랬으면 아니 근데 모든 게 시커매가지고 렉스 그냥 루터 하면은 볼드 헤드예요. 이 대머리인데. 렉스루터가 그 정서불안형 주의력 산만 정서불안형 악당이기 때문에 그나마 짜장밥 위에 단무지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아니, 모든 게 다 시커먼 짜장밥. 난 오히려 그 렉스 루터가 이제 마지막 장면의 어떤 그런 결과와 그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에 던져지는 어떤 장면의 씬에 대한 암시로 봤을 때는 그 렉스 루터한테 너무나 많은 거를 좀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게 좀 역할이 그러니까 이 배트맨과 슈퍼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싸울 때는 그와 비슷한 균형점을 가진 무게를 갖춘 사람이 나타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둘 사이가 나타난 거에 렉스 루더 혼자서 균형점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인물을 좀 짚어봤을 때 저 로이스 레인 여기자 레인 슈퍼맨의 여자친구. 그렇죠. 일단 슈퍼맨보다 실제 굉장히 연상이에요. 네. 배우가. 그리고 그 맨 오브 스틸 찍었을 때보다 많이 늙었죠. 이런 얘기 가슴 아프지만 좀 나이가 네. 많이 좀 들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로이스의 설정이 너무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강단 있고 네. 주관이 그쵸.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뭔가 그렇죠. 계속 약간 흔들리는 불안하고 처음에 이제 그 액션씬에서 잠깐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불안했고 그 집에 돌아와서 목욕탕씬에서도 불안했고 그 목욕탕 씬이 참 인상이 깊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없어야 될 장면이에요. 연상녀 취향이신가 봐요. 저요? 네. 아니 연하녀 취향보다는 낫습니다. 연하녀 취향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연하로 내려가면. 그렇진 않아요. 연상은 계속 올라간다고 감옥 가진 좀 않잖아요. 극단적이신 거예요. 어떻게든 저는 지금 올가미를 깔았는데 안 밟았어. 근데 송관장님 밟으셨어야 되는데. 로이스가 네. 너무 좀 불안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피곤해 보여. 맞아. 음. 그 단어가 정확합니다. 로이스 레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곤해 보여. 네. 저기 홍삼정 이런 거 좀 드려야 되겠다. 그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네. 아니면 뭐 목아버섯, 마가버섯 뭐 이런 거 좀. 덩달아서 그 슈퍼맨의 엄마 마사까지 네. 너무 늙었어. 다이안 레인이 제 또래인데 저보다 한 3살 많나? 정말요? 69년생인가 68년생인가 그럴걸요? 아 진짜요? 네. 그 너무 늙고 거기서도 계속 죽상을 해요. 네. 네. 그렇죠. 계속 그리고 죽상을 하고 어머니라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주인공들이 원더우먼 엄청 세고 나머지 두 사람은 계속 약간 피곤해 보여요. 그게 좀 짜증나고 그리고 배트맨이 늙었어. 슈퍼맨은 애가 좀 뭐라 그러지 무대뽀가 됐어. 사람이 그 명철하고 좀 판단력 있던 사람이 맨 오브 스틸에서 판단력 있던 사람이 완전히 무대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번째 인물 또 누가? 알프레드. 알프레드. 네, 제레미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왔죠. 제가 이거 영화 보기 전에 아이삭 씨하고 할 때 예견했던 게 있어요. 이거 데미지 되는 거 아니야? 데미지에서의 제레미 데미지 어린 여자와 그 이렇게 느낌이 확 사는 거예요. 이 주요 부위 노출까지 해가지고 난리가 그렇죠, 났었던. 그렇죠. 알프레드가 공손까지는 안 말해도 어쨌든 간에 그 브루스 웨인의 든든한 조력자이면서 조력자이면서 집사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섹스 심볼이 아니고 그죠? 성적인 매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네. 든든한 후견인으로서의 어떤 푸근함. 근데 브루스 웨인하고 요번에 알프레드를 둘이 놓으면 그 여자가 택할 때 집자리 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되게 멋있어요. 베네플렉이 너무 늙게 나왔어요. 네, 너무 나이대도 늙었어요. 비슷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레미 아이언스의 역할이 너무나 좀 중심을 못 잡지 않았나. 슈퍼맨을 말릴 거면 네.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싸우지 못하게 배트맨을 설득할 거면 확실하게 설득을 하든가 아예 그냥 바닥에서 길 거면 확실하게 겨주든가 네.
성격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마치 이 뭐라 그러죠? 나이 어린 사장님한테 대드는 나이 많은 상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건들댔어요. 건들대고 네, 뭐 그러세요. 네. 그러시던지 마시던지 뭐 막 이렇게 멜빵 같은 거 이렇게 주인은 나오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뭐 딴 거 먹다가 네. 예뭐 이러고 수염도 안 깎고 영 촬영하기 싫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 드러난 장면이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한 여자하고 원나잇을 보낸 듯한 정황으로 시작이 되죠. 기억나시죠? 이게 해변 이게 호숫가의 집 네네네. 거기서 벌떡 깨잖아요. 아 그 옆에 여자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저는 그 집이 너무 이뻐서 아, 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기 그 눅눅한 집은 스키만 하나 공부해서 네, 저 경북 청송에 있는 주산지 같은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이라고 봐도 되고 그런데 거기 이제 알프레드가 여자가 간 다음에 싹 오죠. 와인병이 굴러다니니까 짐짓 어젯밤을 짐작을 하면서 맞아. 이 집은 이러다가 후대에 물려줄 와인 한 병 안 남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말이 뜨죠. 후대가 하기가 없지.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네. 빗대어서.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걸 거꾸로 벤 애플렉이 집 사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러고 놀아. 예. 그리고 벤 애플렉이 치우면서 이러다 와인 남아나는 게 없겠구만 해도 어울릴 것 같아. 그만큼 둘이서 나이대가 그쵸, 비슷해 보이니까 벤 애플렉이 더 나이가 들었든가. 그 지금 우리가 아니야. 벤 애플렉이 조금 더 젊었든가 아니면 아니면 제레미 아이언스가 더 늙었든가. 아니 그냥 제레미 아이언스를 로빈을 시켜요 그럼. 제레미 아이언스가 배트맨하고 벤 애플렉이 로빈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우리 같이 DC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특히나 저는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물의 어떤 캐릭터 설정이 캐스팅부터 좀 어긋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레미 아이언스 괜찮네. 제시 아이젠버거 괜찮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하지만, 렉스 루더를 재해석한 건 좋은데 균형점을 찾기에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슈퍼맨, 배트맨에서 겔가도까지 세 명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나머지 인물들이 그나마 좀 편집장 로렌스 피시번 로렌스 피시번이 네. 무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나마 괜찮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저스티스 리그가 끌고 가는 키를 네.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아는 듯한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로렌스 피시번이 좀 그나마 괜찮았고 나머지는요. 이 그 로렌스 피시번이 네. 살이 많이 붙었고 네네. 근데 그게 우리는 머릿속에 로렌스 피시번 하면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죠. 모피어스죠. 네, 모피어스를 생각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살이 붙었지만 이도 많이 벌어졌어요. 네, 점점 많이 벌어지고 어. 그런데 이번에는 충분히 무게 있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잘했어요. 사실 맨 오브 스틸에서는 이만큼 무게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게 기대 때문인지 네. 몰라도. 근데 이번에는 정말 로렌스 피시번은 정말 연기를 잘했고. 별다른 건 없었지만 신스틸러. 네. 별다른 거 없, 말 그대로 네. 별다른 거 없었지만 로렌스 피시번의 그 존재감이 그러니까 든든하게 받쳐졌습니다. 그 버럭 연기를 이번에 좀 해요. 그렇잖아요. 한 그렇죠. 2번 정도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약간 로이스 레인의 아버지 같은 역할. 그렇죠. 뭐 그런 비슷한 그렇죠. 분위기를 좀 예, 내주기도 예. 하고 보호자이자 뭐 그런 역할도 했고 괜찮았습니다. 또 인물이 누가 몇 명이 이제 장치된 인물은 있지만 주요 인물은 저희가 지금 나오고 더 얘기했다가는 스포가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언급해도 될 인물이 또 있나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한 언급보다도 이 두 배트맨과 슈퍼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에 의존하고 맨몸으로 싸우는 캐릭터인데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죠. 이게 마블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술에 의존해서 싸우는 아이언맨과 맨몸으로 싸우는 걸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가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싸우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한 달 뒤에 시빌 워라는 영화에서 그렇죠.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벤져스 때문에 선제 공격을 놓친 DC가 이번에는 시빌 워보다 한 달 먼저 그 개봉을 함으로써 선수를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작전을 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시간에 쫓겨갖고 너무 급하게 편집해갖고 앞부분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닌가. 그 원래 이 영화가 맨 오브 스틸의 속편으로 기획이 됐다고 해요. 네, 맨 오브 스틸. 그러니까 이 영화는 슈퍼맨에 관한 영화라니까. 그랬다가 슈퍼맨 맨 오브 스틸의 2편을 찍기에는 시간적으로 저스티스 리그에 가기가 버거우니까 DC가 마블에 너무 뒤처지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저스티스 제작단에서 리그하고 이어가지고 빨리 그냥 그렇죠, 개봉을 그렇죠, 터뜨리고. 그렇죠. 근데 사실 원더우먼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차라리 여기서 좀 무리수를 준 건 네. 다크나이트 3부작에 유산을 차라리 대놓고 갔으면 어땠을까. 주인공이 바뀌었어도 그 수트 그대로 해서
그렇죠. 다크나이트하고 맨 오브 스틸을 바로 엮어줬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그렇죠. 네, 그 그런데 생각이에요. 이제 잭 스나이더가 만약에 놀란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하고 네. 라이벌 의식을 느꼈다면 네. 아마 저거 다 갖다 버려 이랬을 수도 있죠. 제작자가 논란이 감수를 했으니까 네. 논란이 있는 논란이 버리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얘기를 좀 슬슬 마무리를 하면 네네. 어쨌든 배트맨 대 슈퍼맨의 영화를 저는 3년을 기다려왔고 네. 기다려 오셨나요? 저는 이 영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기다려온 나는 사람, 저스티스 리그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기다려온 사람 입장에서 네. 어저께 영화관에서 봤을 때 실망스럽긴 했지만 네.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기 관람을 위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영화의 정보성에 집중을 한다면 그리고 영화의 캐릭터의 파악을 위해서 어떤 지침서가 된다면 볼만한 영화 그리고 그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와 대비되는 DC의 저스티스 리그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서 본다면 그것도 재밌는 영화 그리고 앞으로 DC에서 만들어질 저스티스 리그와 원더우먼, 아쿠아맨, 그다음 플래시까지 사이보그까지. 그렇죠. 사이보그까지 나올 DC 영화들의 첫 시작이라고 사실 맨 오브 스틸이 첫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영화가 어쨌든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재밌게 볼만하다.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영화관을 나오실 때 말하고는 상당히 그러니까 다르셨어요. 제가 실망을 했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그 보라고 그냥 재밌게 볼 수 있게 팁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시 보라면 안 봐요. 다시 오라면 안 보려고. 아 절대 안 보죠. 네.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렉스 루더 같은 분입니다. 네. 앞뒤가 좀 다른 그런 분입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저는 좀 약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 기대를 하고 가지 마라. 조금이라도 이게 재밌을 거다라는 기대 자체를 하는 순간 그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진다. 그러나 무념무상의 경지로 가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영화가 재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람들과의 이런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성질이 날 것이다. 떡같이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원더우먼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원더우먼은 정말 잘 만들었고 그리고 맨 오브 스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좋아할 만한데 대신에 앞에 1시간 20분은 떼내라. 그래서 이 영화가 앞에 1시간 20분이 발단, 회상, 발단, 꿈, 발단, 꿈, 발단, 꿈, 발단, 회상, 발단, 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앞에가 너무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슨 3초씩, 10초씩 다른 히어로들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마치 이게 어떤 드라마 연속극의 1편을 본 듯한 기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그 다음 회가 언제 나오느냐? 2년 후에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매트릭스랑 반지의 제왕도 1년마다 하나씩 만들었어요. 스타워즈도 지금 7, 8, 9가 2년마다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외전 주기로 했다고. 그래도 저기 스타워즈 처음에 오리지널 트릴로지 나오고 거의 20년 있다 나왔죠? 그때는 아예 그 이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왜냐 원에서 떡밥을 안 줬잖아요. 완결도 마무리도 잘 지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영화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합니다. 그게 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영화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조금 어설프긴 했죠. 어설픈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다음 달에 개봉하는 시빌워보다 먼저 개봉하려고 편집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너무 무리해서 일찍 내놓은 게 아닌가. 이걸 만약에 조금만 더 진국처럼 다듬고 좀 매만져서 내놨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완성도 있게 있으려면 재촬영을 몇 개 했었어야 돼요.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 영화를 볼만하지만 그 볼만한 거는 이 영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영화를 안 보고서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시리즈와 이야기와 이슈에 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결론 우리 둘 다 볼만하다. 한번 봐봐라 그 얘기네요. 안 볼 수는 없다. 볼만하다가 안 안 볼 볼 수는 수는 없는데 저는 마음을 비우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위안은 받겠지만 기대를 하고 봤다가는 이제 여지없이 무너진다. 뭐 이 정도로. 그래서 별점을 만약에 주자면 그 5개 중에 별점. 네 5개 중에 몇 개의 별점을 주고 싶습니까? 참 애매한데. 모든 걸 다 합쳐서 딱 저는 그 별점, 뭐라고? 이걸로 하셔도 돼요. 이걸 그거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별점. 잔인한 거예요. 별점. 그 일반인들에겐 별점 4개.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그 관람객들은 별점 4개. 네. 그다음에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어떤 그 덕력이 있거나 관객이 예, 영화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은 별점 하나. 별점 하나. 네. 일반인들은 4개지만 매니아 입장에서는 별점 하나짜리 그렇죠. 영화다. 덕력이 있거나 영화학적으로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별점 하나 반. 좋습니다. 네. 저는 맨 오브 스틸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 별점 4개. 맨 오브 스틸 재미없게 보신 분들이라면 별점 2개. 그런데 다른 기준을 저는 적용하고 싶어요. 원더우먼이 이 영화에 없었다면 이 영화는 별점 하나짜리 영화입니다. 아니 반 개짜리 영화예요. 근데 원더우먼이 이 영화에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별점 3개 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원더우먼은 무조건 몰빵. 원더우먼 몰빵입니다. 원더우먼 영화를 꼭 봐야 되는데 다만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극우주의의 혐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그 원래- 불매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헐리우드이 이스라엘 그 유대계의 입김이 세죠. 근데 어쨌거나 캐릭터만 놓고 보자면 이번에 원더우먼 캐릭터는 정말 대박이다. 오늘 저기 기자님과 같이 해보니까 싫어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집요하게 싫어하고 순간장면도 네. 싫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싫어하고 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그 깊은 얘기들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나빠쇼 그 나사 빠진 SF 토크쇼는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 다른 영화들, 다른 라이브 쇼들, 또 다른 시리즈들 저희가 분석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2시간 동안에 저희 나빠쇼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